자, 우리가 이제 현장 실습, 이제 조만간에 현장 실습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장 실습 이제 3학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3학년이면 여름 방학 때 정말 좋죠. 그죠? 여름 방학 때 꼭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5인 이상 기업체에 한해 가지고 실습 기간으로 신청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기간은 이제 7월 1일부터 8월 25일. 그래서 최대 8주입니다. 8주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루에 이제 8시간 주 5일 실습 원칙입니다. 자, 이거 이제 기관이 이런 이제 기업들, 원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학교 그 센터 있죠. 학교 이제 사이트 있죠. field.건국.ac.kr 여기에 신청을 하는 게 그 기간이 15일까지 하는 게 1차고 29일까지 2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7일 월요일부터 18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은 사이트에 등록된 기관을 보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현장 실습인데, 자,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현장 실습을 하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현장 실습을 하는데, 자, 스타트업 현장 실습은, 스타트업은 사람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2명 있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네, 이런데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에 맞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2인 이상의 스타트업도 여기 참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여한 학생들한테 최소 60만 원 이상 기업이 부담을 해줘요. 기업이 실습비를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4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는 이제 그 기업들한테 적어도 이제 102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줬으면 좋겠다, 지원해달라고 하지만 기업들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60만 원 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소 60만 원 이상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지원하는 거랑 이제 합치면 100만 원은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현장 실습에 이제 인턴으로 참여하는 스타트업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그 현장 실습 사이트에 등록된 그런 기관들 보고 이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잘 맞는 데 찾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제 목적과 목표를 세우라고 했는데,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맞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추천합니다. 스타트업을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 거기 이제 지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 적잖아요.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거 적을 때 가장 첫 번째, 내가 이제 나의 목적과 목표는 이건데 여기에 맞는 스타트업에 지원을 했고 나는 오래 다니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나는 거기에 오래 다니겠다. 자, 우리가 방학 때는 2개월이잖아요. 2개월만 이제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겠다. 이걸 생각으로 이제 지원하는 스타트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없어요. 없고. 근데 스타트업이 왜 지원을 하냐? 거기는 정말 좋은 학생들 좀 찾아가지고 이 학생들이랑 좀 오래 같이 가면서 괜찮다라고 하면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원할 때 가능한 오래 다닐 수 있다. 가능한 오래 다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갔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지나가지고 안 맞죠.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다니는 거죠. 회사가 싫어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누가 뭐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그만두더라도, 더 이상 안 다니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다반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플라이 할 때는 정말 나를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스타트업이라고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여기랑 안 맞아가지고 다른 데 이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회사만 달라졌을 뿐 기존에 했던 경험은 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에 맞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데를 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오랜 기간을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죠. 이제 우리가 여름 방학 때 2개월인데 2개월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가을 학기 때,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기 때 또 이제 신청해가지고 현장 실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수업 시간 조절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다시 현장 실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 프로젝트 필요한데 졸업 프로젝트도 그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일을 받아가지고 하면 자기도 이제 도움이 되고 회사도 도움이 되고 학점도 그 졸업 프로젝트도 쉽게 남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한테는 나를 이제 어필해가지고 나를 뽑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제 뽑으면 내가 회사에 이런 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이겠죠. 거기가 그런 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경험을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내가 이제 뭐 발견한 바로는 이런 분야의 고객들은 이런 니즈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만 이거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런 이제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회사한테 내가 회사에 갔을 때 내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아도 회사에서는 한 뭐 3개월, 적어도 6개월 정도 신입사원들이 좀 헤매요. 헤매는데 인턴은 더 이제 하죠. 더 심하죠. 더 잘 못해요. 못하지만 회사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친구 이제 와가지고 또 뭐 몇 개월은 또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친구는 적극적이구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만 이제 막 도와주고 하면 그만큼 빨리 성장이 가능하겠구나. 자,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선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나는 이제 인턴으로 가지만 나는 인턴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내가 어플라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만큼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인턴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실습에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기존의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겠다. 회사 문화에 내가 동화되겠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스타트업은 직원 수가 얼마 안 돼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턴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그 인턴이 회사 문화를 뭐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당장 뭐 인턴 보기 전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 문화에 동화되는 게 좀 필요하고요. 회사 문화에 잘 어울려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는 목표 전문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자기소개서를 적는데 자, 가능하지 오래 다니겠다. 오래 다닐 거다. 나중에 취업도 하겠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난 여기서 취업할 생각이 있다. 난 이 분야의 전문가 될 거다. 근데 이 회사가 나한테 잘 맞기 때문에 나 이렇게 지원한다. 그리고 날 뽑아라. 왜 뽑느냐? 나를 뽑으면 내가 회사에 이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기대를 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회사의 인턴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게 그 다음에 회사 업무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현장 실습 지원센터가 이제 학교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창업지원단에서도 현장 실습 관련해가지고 조금 해요. 그 다음 IPP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 이제,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 이제 인턴을 제가 매칭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지원단에 이제 스타트업 인턴이라고 이제 있는데 얘도 제가 좀 관여를 할 겁니다. IPP는 저하고 이제 관계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현장 실습 지원센터랑 해가지고 현장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여기 이제 등록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잘 맞아야 되잖아요. 아까 뭐 내가 생각한 목적과 목표에 맞는 기업을 잘 찾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기존에 등록된 기관만 보고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람직하게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이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더 이제 좋은 방법은 자,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된 스타트업 찾아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현장 실습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오래 다닐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회사에 이런 이제 기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는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막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 실습 같이 합시다. 건국대학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들어오기 이제 하는 거죠. 현장 실습 지원 센터에. 이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어플라이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어디서 찾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아까 외부 활동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러니까 채용 사이트 있잖아요. 뭐 로켓펀치나 뭐 이런 이제 채용 사이트 있습니다. 또는 뭐 스타트업 인턴즈, 조인 스타트업이라고 있는데 조인 스타트업 뭐 사이트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나 한번 여기 한번 뭐 인턴으로 한번 하고 나중에 취업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2에 1번 정도는 될 거예요. 선발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칭된 데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학교 이제 프로세스를 태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라고, 이거는 학기제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또는 2학기 이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ICT 관련한 학과들, 뭐 컴퓨터공학부라든지 전기전자공학부, 그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ICT 관련된 학과들은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그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된 학생들 중에 2학기 때 제가 학기에 다니는 스타트업 인턴들한테 장학금 주는 그 지원 사업을 제가 유치를 했어요. 산학협동재단이라고 한국무역협회가 출연한 장학재단인데, 산학협동재단으로부터 4,800만 원을 장학금을 제가 가져와 가지고 1년에 30명씩, 그러니까 학기당 15명입니다. 1학기 때 15명, 2학기 때 16명 뽑아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스타트업 장학금, 스타트업 인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국대랑 이제 산학협동재단의 스타트업 인턴 장학생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산학협동재단이 건국대만 해요. 건국대랑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도 건국대만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게 좀 더 커져가지고 여러 대학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장학금도 조금 더 재단 측에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스타트업 인턴에 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잘해가지고 성과도 내고 여러분들도 많이 어플라이를 하고 그중에서 좋은 학생들도 선발되고,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내년에 이게 좀 확대돼가지고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일단 올해까지는 우리 건국대학교만 하고 있는 산학협동재단의 스타트업 인턴 장학생 제도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스타트업 인턴 장학생 뭐 좀 궁금하죠? 어떻게 선발되는 거야? 어떻게 지원해야 돼? 이제 좀 궁금할 텐데, 우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이제 등록된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제가 섭외한, 그러니까 송영준 교수가 섭외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고, 여기에 2학기에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15명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뭐 지원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섭외한 스타트업에 등록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등록된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선발되면 되는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15명을 어떻게 뽑느냐. 첫 번째는 여름 방학 때 현장 실습을 한 다음에 2학기 때 연장해가지고 계속 현장 실습을 하면 이게 1순위입니다. 이런 학생이 이제 1순위고요. 2순위는 아까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스타트업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데려오는 거라고 그랬죠.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이건데 여기에 이런 목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스타트업이 이겁니다.
학교에 찾아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너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학생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학생의 스타트업 인턴으로 스타트업 인턴 장학생 후보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 스타트업을 제가 이제 섭외한 제 섭외 교수로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순위는 이런 이제 스타트업 인턴 설명회를 참석을 한다라든지 또는 저하고 상담한 학생들입니다. 자, 이런 이제 제일 좋기로는 여름 방학 때 인턴을 했는데 그 다음에 2학기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장학생으로 거의 100% 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자기가 직접 이제 데려온 학생들 한 학기당 한두 명 정도 있어요. 한 두세 명 정도, 많으면 3명 정도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데를 데려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니는 거죠. 자, 1학기 때 이제 선발된 장학생들은 2학기 때는 중복해서는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발된 학생은 이제 제외를 하고 새로 선발된 학생들, 장학생 후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5명이 2학기 때도 뽑는다. 그래서 40만 원씩 매월 장학금을 주는데 이게 매월 주지만 지급 시기는 이제 끝나야 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나가지고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지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8개월간 2,080만 원을 어떻게 버느냐 이걸 이제 소개를 할게요. 자, 우리 이제 하계학기 때 우리 스타트업 인턴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가 40만 원 지원을 하고 최소 스타트업은 6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2개월이니까 20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하면 제일 좋아요. 좋고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가 또 40만 원을 줍니다. 매월.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에서 80만 원. 자, 기존에 이제 60만 원 받았는데 학기에 하면 그만큼 또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80만 원 정도 받아야죠. 이 정도 받는 거고, 그다음 재단, 산학협동재단에서 40만 원 주는 거죠. 그러면 최소 1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나면 64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동계 방학 때도 뭐 하겠어요? 동계 방학 때도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럼 이제 스타트업 80, 학교 40 해가지고 120만 원, 그러니까 240만 원 2개월에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 실습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만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기존에 했던 거를 계속 끌고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력이 계속 쭉 연결되는 거죠. 쭉 연결되면서 자, 4학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간 매월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 워킹식으로. 그래서 월 100만 원은 이제 받겠죠. 적어도 월 100만 원 받고 10개월이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18개월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2,08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거예요. 그만큼 또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 경력 그 이력을 막 쭉 적을 때 뭘 했는지, 자, 이 기업에 계속 쭉 다녔다라고 하면 18개월의 경력이 먼저 생긴 거예요. 생겼고 여러분들은 18개월 동안 이런 경력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많은 성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나는 18개월간 2,080만 원을 벌면서 그만큼 전문가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 인턴 꼭 참여를 하고 2학기 때도 가능하면 스타트업 인턴 연장하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계속 연장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또 현장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라이프트리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했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나중에 보더라도 이게 18개월 지났을 때 내가 이 기업에서 18개월간 계속 경험을 한 거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